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버스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출발, 덕수궁관을 경유하여 과천관까지 이동하는 아트버스입니다. 목적지까지 가시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꺼내셔서 카카오톡을 실행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을 실행하셨으면 채팅 탭에서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말풍선과 플러스 기호가 들어있는 노란색 버튼을 터치하시면 위에서부터 오픈 채팅, 비밀 채팅, 일반 채팅 메뉴가 나타납니다. 오픈 채팅을 터치해주세요. 화면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돛 없는까지만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돛 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이 나타납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연극, 뮤지컬 등에서의 대화와 우리 일상 속에서의 대화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듯 다르죠? 어쩌면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의 대화는 약속된 대화지만 우리의 대화는 우연히 발생하고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의 연속입니다. 저희는 그런 연속된 임기응변을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보고 이 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퍼포먼스 참여자라는 이름표를 달아드리면 괜히 부담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버스가 향하는 과천관에서 소설가 한유주 작가님께서 우리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옆 사람이나 버스를 같이 탄 사람들이 혹시 신경 쓰이시나요? 어차피 다시 볼 일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여기에 자주 왔었는데 참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던 공간들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혹은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자유롭게 퍼포먼스에 참여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제 목소리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한 20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나타나 그간 자신이 이룩한 성과나 엄청나게 축적한 부를 보여주는 사람처럼 되고 싶었다. 정확히 어떤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런 인물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결말만 존재할 뿐인 이 이야기에 미국식 결말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미국식 결말이라는 제목은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떠오른 제목이었다. 이제껏 직접 운전해본 고속도로라고는 경부고속도로가 전부인 내게 뒷좌석에 한가로이 앉아 바라보는 처음 보는 것이지만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듯한 바깥 풍경은 지루하면서도 흥미로웠다. 어디일까? 차 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두 번째 만남은 몇 년 전 췌장암에 걸린 작은 할아버지가 60년대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 의료기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을 찾았을 때 이루어졌다. 대화명 ABC를 쓰시는 분은 한유주 작가의 텍스트에 본인의 생각을 잘 녹여서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아요. 여기 뭐 하는 곳이죠? 라고 그가 물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셨네요. 고가도로 밑 노란 버스가 보인다. 팔순잔치는 파스텔시티에서 했나요? 그곳에서 잔치를 했다. 난 잔치국수가 좋다.
배고프다. 진심이 느껴지는 한마디. 차선이 좀 더 알록달록하다면 어떨까? 감독이 한국어를 아무거나 해보라는데 이 영화를 보실 한국 분들께는 이거 참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밥풀이 대굴대굴. 참 멀리도 왔다. 어허, 이거 따옴표를 넣으면 목소리가 변하네요. 사촌 동생이 말하길 다른 학생들은 이 대사를 듣고 전부 웃음을 터뜨렸는데 자신은 웃을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이것이 한국식 결말입니다. 나는 맑은 가을날 동생이 죽어가는데 팔순잔치를 강행하던 고모 할머니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웃었다. 과천관에 도착했습니다.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아트버스에 탑승하신 여러분과 목소리로 인사하게 된 성우 강용호입니다.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다음 검색, 위키피디아 인물 검색에 꼭 나오고 싶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요. 체력 낭비는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한유주 작가님의 텍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조수석의 비가 목적지까지 1시간쯤 남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K랜드로 가고 있다. 배고픈 운영사 김영준님께서는 김투더밥 없어서 저희도 샌드위치 먹었다는 말에 미국식 결말이라는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면목이 있다. 언론사 총수가 갑자기 물러나고 문학 잡지 하나가 사라진다. 그래서 당신님, 근데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 미술관 관장이 사퇴하고 전시장 하나가 사라진다. 우리는 카지노에 명운을 걸기로 했다. 나침반은 아직 카지노의 담보로. 폐간을 앞둔 잡지를 위해 마지막 명운을 시험하러 K랜드로 간다. 모두 열심히 각자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구아바님 지금의 우리처럼 이제 우리는 서울에 진입합니다. 서울이 이렇게 가까운 곳이었나? 예컨대 두산 레미콘 민원 해결 서초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따위에. 코코아님께서 채팅방에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폐간된 잡지와 민족 통일의 길과 서초구의 민원, 그리고 작은 개. 오빠가 죽었는데 아빤 교회에 갔다. 그리고 드러난 개츠비의 욕망이 여름의 끝자락 열기에 녹아 차 안에 흘렀다. 나나님께서 채팅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백하건대 사실 끓어오르는 사심을 매 순간 식혀야 했다. 그런데 칩을 어디서 바꾸지? 나는 10,000원권 지폐 4장을 딜러에게 건네고 칩 4개를 받는다. 그 중에는 칩만 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람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단어 헬로? 배에 돛은 없고 선장은 졸립다. 돛 없는 배에 탄 승객들이 눈치 게임을 시작했다. 달로 간 버스님 덕분에 눈치 게임이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으로 바뀌었다. 갑자기 경찰차들이 밀고 들어온다. K랜드에 와 있다고 하자 아버지는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한다. 돛 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 과천관을 출발한 저희 아트버스는 지금 곧 서울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심심하지 않은 항해가 된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버스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출발, 덕수궁관을 경유하여 과천관까지 이동하는 아트버스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에 부착된 안전띠를 꼭 착용해 주십시오. 우리 버스는 승객 여러분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가시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트버스에 탑승하신 여러분과 목소리로 인사하게 된 성우 강용호입니다. 이 사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지만 준비한 저희들조차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획 의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버스가 향하는 과천관에서 시인 오은 작가님께서 우리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오늘의 기분, 떠오르는 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적극적인 청취자 참여형 퍼포먼스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전쯤 한 아이와 엄마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걸 봤어요.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 같더라고요.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예쁜 거랑 아름다운 거랑 뭐가 달라? 저는 이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평생 동안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쁜 아이가 아름다운 질문을 안고 사라지고 있었죠. 알모님께서 예쁜 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뚝배기님께서 예쁜 건 웃음 짓게 하고 아름다운 건 눈물 짓게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와, 제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얻고 가네요. 배에 타길 잘했습니다. 최민규님께서 넌 예쁘고 난 아름답지. 우리 버스는 이제 곧 동작대교를 건너겠습니다. 좌우로 한강이 보이겠네요. 여러분 좌석 앞 주머니를 보시면 에코백이 하나 꽂혀 있을 거예요. 에코백을 꺼내셔서 안을 뒤져보시면 편지 봉투와 함께 그 안에 텍스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에코백은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안에 있는 텍스트를 공유해 주시고, 텍스트를 공유하시고 나면 텍스트는 제자리에 꼭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면, 지하철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만약이라는 약 중에서 드나들 때는 많은데 머무를 때는 없었어. 오픈 중에서 한 사람은 말만 기억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실수만 기억한다. 말 실수 중에서 나는 괜찮은 척 밖으로 기어나왔다. 오늘도 나를 모른 척 지나쳤다. 척 중에서 골목이 좋아요. 새벽이 좋아요. 나머지 중에서 김CJ님, 와, 진짜 버스를 타고 가는 거구나. 집 앞에서 이런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 몰랐네요. 각자 자신의 고양이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고양이라고 믿는다. 혜진님, 우와, 제 시 두 편을 합쳐서 감동입니다. 파스텔 시티와는 무관합니다, 선장님. 호호 불어주고 어루만져주면 녹으려나?
과연 얼어붙은 마음은 스스로 깨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녹여주는 걸까요? 변해야 한다는 강박,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 둘 다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팍팍해지죠. 오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MMCA 예술로 오름 페스티벌이 펼쳐질 야외 공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리셔서 교육공간 0으로 가셔가지고 젊음을 만끽해 주시기 바래요. 오는 9월 23일 토요일, 24일 이틀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MMCA 예술로 오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특히 우리 버스는 MMCA 예술로 오름 페스티벌의 사회 테마 돛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의 사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아트버스입니다. 이 사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저희들조차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획 의도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연극, 뮤지컬 등에서의 대화와 우리 일상 속에서의 대화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듯 다르지요. 어쩌면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의 대화는 약속된 대화지만 우리의 대화는 우연히 발생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의 연속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 문학동네 2017년 가을호 419페이지에는 김정진 시인의 시 가열이 실려 있습니다. 사면을 읽겠습니다. 나 잠깐 졸았나봐. 날씨가 없는 곳에 갔는데 영원히 맑았다. 졸다 깬 것 같은데 어느새 날이 개 있어서 놀랐네요. 올라가시는 길 편안하시길. 나침반 없는 선장님 잘 이끌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것과 변한 것에 대해 얘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김CJ님,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은 글 읽기, 쓰기. 시간이 나면 하는 일은 취미에 가까운 일인 경우가 많아요. 반면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거나 내게 더 중요한 일인 경우가 많죠. 규규님, 하늘 사진도 종종 찍었는데 요즘은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0번 내측에 앉으신 분께서는 좌석 앞에 있는 에코백을 드셔서 그 안에 있는 봉투를 여시고 그 봉투 속의 텍스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랄게요. 희읒님, 여기 서울관에서도 멋진 시 잘 받아보았습니다. 저도 미술관 내 공간에서 틈틈이 화면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도 살짝살짝 보여요. MMM님, 지금까지 한 말씀도 없으시다가 감사합니다. 피식을 붙여주세요. 우리 선장님은 4호선을 많이 타시는군요. 피식. 저는 남대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피식. 피식이 이렇게 발음하기 힘든 건 줄 몰랐어요. 저는 2호선 순환선을 타고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피식. 네. 상당히 피곤하군요. 네. 벤님께서는 저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피식 피식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운영사 김영준님, 피식 피식. 신도림역에서 잤다가 한 바퀴 돌고 을지로 삼가역에서 깨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랑 비슷한 경험을 일본에서 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롯데는 대한민국에서 돈만 벌지 말고 대한민국 근로자 인건비부터 지급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먼 섬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트버스 프로젝트 돛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의 목소리를 맡은 성우 강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아트버스 프로젝트는 버스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야외공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는 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글뿐만 아니라 그 글들을 음성으로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서요. 그러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돛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탁기범님, 제이라님,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지금 채팅방에 한유주 작가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당신님, 아름다운 오후에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희읒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유주 작가님께서는 강원도식 결말이라는 소설의 첫 부분을 쓰신다고 하네요. 중간중간 마음껏 이야기를 비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한 20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나타난 그간 자신이 이룩한 성과나 엄청나게 축적한 부를 보여주는 사람처럼 되고 싶었다. 깡통님, 하지만 평범한 나에게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기회는 쉽사리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대신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했다. 정확히 어떤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런 인물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결말만 존재할 뿐인 이 이야기에 미국식 결말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신하영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미국이라.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시간만큼이나 막연하게 느껴지는 나라였다. 미국식 결말이라는 제목을 되뇌다 보니 작은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내 할아버지는 50년대 말 혹은 60년대 초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할아버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의 작은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60년대 중반 50달러를 들고 미국행 배에 올랐다고 했다. 세상 만사에 별 관심이 없는 아버지는 내게 자신의 아버지나 삼촌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연도나 돈의 액수와 관련된 부정확한 숫자들은 모두 할머니나 고모에게서 어쩌다 듣게 됐다. 나는 과연 그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실은 2번 나는 작은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다. 첫 번째 만남은 내가 갓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루어졌다. 당신 아들 결혼식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던 작은 할아버지는 내게 왜 독일어를 배우느냐며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신하영님, 북에서 이남하신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하셨고요. 달로간버스님, 할아버지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초록담쟁이님, 초록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반짝반짝님, 나와 닮은 듯한 주름진 얼굴만이 아른거릴 뿐. 미국에서 합기도 사범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작은 할아버지는 비즈니스석을 끊었다며 희미하게 웃었다. 비즈니스석은 나만의 자리 만들기였던가. 보안 검색 구역으로 들어가는 작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다 나와 가족은 주차장으로 갔다. 또 다른 목적지가 있었다.
근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고모 할머니가 어느 값비싼 식당에서 팔순잔치를 열었기 때문이다. 작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라진 자리에서 미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을 초청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표출하곤 했던 고모의 표정이 나타났다. 야외 공원을 돌아다니는 버스에 탔다. 해리포터처럼. 저기 하얀색 팻말 보여요? 저기 잔디밭에 있는 거? 저거 하나만 뽑아와 보세요.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졌다. 뛰어가 나가자. 자, 제자리 갖다 놓고 다음.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 영혼마저 잃어버리느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레이건이라고 했나? 카터라고 했나? 확실히 케네디는 아니었다. 연극영화과에 다니던 고모의 아들이, 그러니까 내 사촌 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작은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한국어를 아무거나 해보라는데 이 영화를 보실 한국 분들께는 이거 참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사촌 동생은 이 대사를 들은 다른 학생들이 전부 웃음을 터뜨렸는데 자신은 웃을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생소한 제목의 B급 영화는 왜 작은 할아버지가 그런 대사를 했어야 하는지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만들었다. 언론사 총수가 갑자기 물러나고 잡지 하나가 사라진다. 우리는 카지노에 잡지의 명운을 걸기로 했다. 내 지갑에는 5만 원이 있었다. 그러는 사이 화장실에 갔던 무리가 돌아왔고 나는 담배 한 대를 더 피웠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차에 오르는데 B가 그런 사람을 안다고 했다. 어떤 사람? A가 묻자 B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개츠비 같은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면 돌아오고 싶을까? 성공한 곳이 열악한 곳만 아니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현실이 아니라 소설 속 인물이지. 내가 말했다. 어쩐지 실소가 나오는 단어였다. C는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동안 잭팟과 개츠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 지난번에 나침반을 두고 왔었지? 늘 욕망이 문제였다. 무엇이든 열릴 수 있는 특수한 공간, 또 각 미술을 연결하는 특별한 이음매, 한편으로 돛없이 부유하는 비어있는 시공간이다. 돛없는 이 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갈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채팅방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과천관에서는
MMCA 예술로 오름 페스티벌이 진행 중입니다. 야외 조각공원 곳곳에서 6가지 테마별 체험이 가능하오니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페스티벌의 사회 테마 돛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에서 여러분과 목소리로 소통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는 항해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많은 반응들을 발견하고 그러고 싶다는 하나의 바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제 목소리가 약간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의 오픈 채팅방에서 시인 오은 작가님께서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텍스트들이 오고 가는지 주목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우연한 만남을 위해서 저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의식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자유롭게 지금의 시간과 공간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잔디밭 현장 요가 매트 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누워 계십니다. 돛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 오, 울린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돛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돛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환절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던져주세요. 신하영님께서는 가을이 떠오른다고 하셨고요. 아침고기님, 감기가 살기 좋은 시간. 희읒님, 지금. 박재현님, 변화. 다음 키워드는 가을입니다. 박혜진님, 당신. 돛없는님, 추억. 윤세민님, 앞으로는 가을 하면 오늘을 떠올리고 싶어요. 돛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돛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 박혜진님께서 가을 하면 우리 집이 생각나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잘 안 보이거든요. 오은 작가님께서 사진을 보시고는 와, 황금빛 이후에 찾아오는 저 색깔. 갈 사람이 와도 오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저희와 소통하고 계시는 오은 작가님께서는 지금 채팅방 색깔을 가을 분위기를 내보시겠다고 주황색으로 바꾸셨네요. 깡통님, 잠깐 왔지만 길게 남는 것. 가을과 환절기에 유독 그리움이 동하고 여운이 길게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채팅방이 집단 지성을 위해 만들어진 방 같네요. 반짝반짝님, 아늑함, 시원함, 높은 천장 하셨고요. 박혜진님, 숙제. 저는 숙제할 때 빼고는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어요. H님, 연차를 낼 때만 미술관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차를 내고 가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반짝반짝님, 도피처라고 하셨는데 도피처인 이유가 있을까요? 머리 아픈 문제들로부터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숨기 좋은 곳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들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시의 고독, 도시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할아버지가 K랜드에서 돌아오시거든요. 어제의 이야기와 연결되는군요. 잡지를 사서 돌아오셨나요? 막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상을 시도할 키워드는 일요일. 일요일 하면 뭐가 떠올라? 노는 거. 일요일 하면 뭐가 떠올라? 노는 거. 또? 노는 거. 또? 노는 거. 아, 고마워요. 신하영님, 일요일 하면 교회가 떠오른다고 하셨고요. 반장님, 지금이 딱 일요일 오후인데
오은 작가님께서는 일요일 오후부터 사람들 기분은 안 좋아지기 시작한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트버스 프로젝트 돛없는 배는 먼 섬에 도착한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가량 여러분과 우연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선한 반응들은 우리 배가 지나온 파도, 바람, 날씨, 바다의 색깔, 하늘의 색깔 등으로 항해일지에 기록될 예정입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